자, 문제풀이 과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요, 문제풀이를, 1회부터 15회까지 이렇게 이제 풀어볼 겁니다. 보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1회 때, 요거, 오늘, 지금 하는 이 강의죠. 지금 하는 강의인데, 요 1회 강의 요 내용이요, 그러니까 각 회차에 25문제씩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5문제인데, 이것은 실제로 25문제씩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1회차 거가 기출됐던 문제하고 가장 유사한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기출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기출문제를 이렇게 쉽게 찾기가 힘들 겁니다. 힘들 건데 요것도 그래서 이제 복원한 거기 때문에 일부 뭐 한두 세 개는 그거를 다시 만들다가 보면 약간 이제 상이된 것도 있습니다. 상이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거의 유사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품질 경영, 품질 관리론 안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 이러한 내용으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계산 문제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거. 나와도 뭐 한두 개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거를 이렇게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어떤 분은 기사, 산업기사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 품질 영역 기사, 산업기사, 그거를 뭐 다 해고선, 또는 그 내용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은 뭐, 실험계획법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하고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어가면서 감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또 본문 있잖아요. 돌아가서 다시 재학습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반복을 한 두세 번 하면 여러분들이 고득점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 가빈이 제시한 품질 구성 요인 8가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도 읽을 때요. 딱 처음에 틀린 거냐 옳은 거냐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문제라는 게 틀린 것을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사실 출제자 입장에서는 틀린 것을 하고 출제하는 게 더 출제하기 또는 채점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민원 소지도 별로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갑자기 하다가 다음 주 옳은 것을 하면 그게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틀린 거 물어보지만 그래도 틀린 거 물어보네. 이렇게 보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빈이라는 분이 이게 이제 그래요. 가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품질과 학자 중에서 데밍이라든지 뭐 슈아르트 또 슈아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파이겐바움 이런 분보다 유명한 분은 아닙니다. 유명한 분은 아닌데 지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품질에 대해서 구성 요인 8가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어차피 뭐 품질 학자가 아니라 품질 관리론이라는 과목 우리가 군무원 군수직 여기 이제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험생이다 이거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그렇죠? 1, 2, 3, 4 이렇게 4개 나오죠. 여기서 하나 이제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것들 있죠. 그런 걸 잘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문제 나오니까 출제하기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이거를 8가지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가빈 학자 이분이. 이게 출제하기가 좋은 거예요. 8가지니까. 그래서 뭐냐면 처음엔 성능, 그죠? 성능 그래서 영어로는 퍼포먼스지 않습니까? 퍼포먼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특징, 퓨처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치성,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컴포
제가 영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되면은 컨셉적으로, 그죠? 좀 심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하기가 좋아서 한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요약식 공부할 때는 영어까지 이제 또 안 해도 되는 거죠. 신뢰성, reliability.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구성이단 말이에요. 내구성. 자, 그래서 이거는 durability.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5가지 하고요. 나머지 3가지는 뭐냐. 6번째, 7번째, 8번째. 자, 보시면 서비스가 들어가요. 서비스. 그래서 서비스 어빌러티.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신미성, 그죠? 신미성, 어센틱, 그죠? 신미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어센틱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8번째를요, 어떤 분은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평판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고, 그렇죠? 이거를 인지 품질 또는 뭐 지각된 품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영어로 했던 거는 이겁니다. 펄스, 그죠? 인지, 지각이죠? 퍼시브드 퀄리티 이겁니다. 자, 이렇게 8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성능이라는 것은 보면은 제품의 이게 뭐예요? 바로 기본적인 특징이다. 기본적인 특성.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의 안정성 있죠? 네, 자동차라면 이게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다음에 특징이 이거는요. 이 바로 기본에서 부과된, 그렇죠? 부가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바로 부가적 특징이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TV나 뭘 볼 때 리모트, 그렇죠? 리모컨 가져와 그러잖아요. 리모트 컨트롤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일치성은요. 그 스펙, 시방 이런 거예요. 시방 그리고 표준, 산업 표준, 그런 표준과의 일치성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은 뭐냐면요. 라이프, 보장된 라이프 있죠. 네? 그 수명.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제품이 고장나지 않을 확률이다. 네? 그렇죠? 신뢰된 기간, 특정 기간 동안에 그 제품이 고장나지 않는 확률을 신뢰성이다. 그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내구성은 뭐냐면은 수명의 길이야. 이게 뭐냐면 수리를 포함해서 사용 가능한 수명의 길이에요. 사용 가능 수명 길이다 말이에요. 내구성은. 그 다음에 서비스성은 뭐냐? 어떤 분 또 이 서비스성을 서비스 편의성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서비스어빌리티인데, 그렇죠? 같은 거고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고장, 그렇죠? 고장. 그다음에 클레임, 불만, 클레임. 여기선 이런 클레임 해결하는 거, 문제 해결. 그다음에 이제 수리 같은 거 할 때도요. 수리의 신속성.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신미성은 뭐예요? 신미성은 감각이죠, 감각, 필링, 감각적 특성. 그다음에 외양, 뭐 맛, 아니면 뭐 질감, 뭐 이런 거 있죠. 오감에 의한 뭐 이게 받는 것들도 포함돼서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각된 품질, 인지 품질은 이거는 이거죠. 간접적 특성에 의한 품질 인식입니다. 간접 특성에 대한 품질 인식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장황하게 쓴 이유는 뭐냐면은 이 8가지로 가면 사람들이 사실은 금방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면은 몇 가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5가지 얘기할 거야, 아마.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수험생으로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5가지 쉽게 외운다고 그럴 거예요. 외운다고 아마. 근데 사실은 사람에게는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억하는 거는요. 그냥 쉽게 기억하는 거 있죠. 이거는 2가지입니다. 2가지. 2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2가지를 확실히 잡고 가는 건 되는데 우리가 수험생이다 보니까 10가지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뭐 2문자도 쓰고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이걸 제가 이제 품질 구성 요소 가빈이 얘기했다 해놓고 8가지를 썼잖아요. 뭐 가빈이 박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썼는데 8개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순서대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성능에서 이게 기본 특성이다 하고 시작이 돼야지 부가 특성 이렇게 해설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성능, 특징, 일치성, 신뢰성, 내구성, 서비스성, 신미성, 인지 품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